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환율 전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과연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같이 그런 버벅거리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 주요 환율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유일 안전자산으로 부각됐다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팬데믹은 결국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인덱스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살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코로나 충격을 워낙 많이 받아서 유로화가 오히려 약세였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러 가장 안전하다라고 해가지고 됐었는데요. 오히려 가치가 급락했는데요. 달러 경세 진전된 후에는 안전자산의 특성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시면 96, 98에서 왔다 갔다 하던 놈이 갑자기 확 가격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러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달러를 좀 더 비싸게 팔아도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꼭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팔 때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같은 제품을 하더라도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유로 및 엔 달러 환율치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으로 3월 중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 대비 달러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매도 영향으로 또 이제 급등까지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 이제 연준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체결을 하다 보니까 환율은 대체로 1200대에서 왔다 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이 좀 믿을만한데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더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뭐 20원 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 재확산 우려로 상했다라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이제 2019년 내는 보면 1,000원, 1,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놈들이 후반기 왔을 때 좀 1,2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전 추세 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달러 안전자산 이제 축으로 확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원 달러와 원 엔을 보면 추세가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 달러 비율이 현재로서는 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위험하다 그러면 1,200원을 훨씬 넘어가 버리고 좀 아주 강세다, 우리나라 강세다라고 하면 이제 1,100원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0원에서 1,200원 넓게 보면 1,300원 그러니까 요 사이로 왔다 갔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하반기는 어떠할까라고 보신다고 하면 전염병 재확산 우려가 있다 보니까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요국들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건 3, 4월을 이제 최저점으로 점차 되고 있는데 현재 2, 3차 유행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한국은 꾸준히 이동성이 상위의 국가에 랭크돼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이탈리아, 독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아직도 정상을 회복되려면 상당히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내 스페인 독감 확산 추이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1차, 2차, 그러니까 이게 1차, 이게 2차, 3차.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서 다들 2차 감염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더 위험할 거다 그런 우려들을 사실 현재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제 활동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재개를 하면 전염병이 더 확산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뭐 앉아 죽으나 활동해서 죽으나 그놈이 난 차라리 활동하다 죽을래. 이런 사람들이 워낙 이제 또 미국은 화끈하잖아요. 프론티어 정신, 네, 프론티어 정신으로 그냥 난 나갈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더욱 더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국 전체 금리도 보시면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낮아진 건 보시면 이때 금융위기 때 말고는 이렇게 급격히 정책 금리를 낮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때는 이렇게 급격히 낮춰졌을 때 경제 그리고 자산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금리만 낮추고 경제는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산 시장은 좋고 그래서 이게 현재 어떻게 향후 될런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갈등과 미국 대선이 엄청나게 또 이 달러 인덱스 강세일지 약세일지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죠. 보시면 미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강달러라는 것은 이제 달러가 좀 아까 말씀 것처럼 1달러가 좀 밑에 있어야지만 아까 말씀 것처럼 그래야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팔 때 싸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 달러, 원 달러. 그래서 위안 달러를 보시면 이렇게 19년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는 요 정도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지 경쟁력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보신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현재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재선되는 게 그런가라고 하는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지지율이 하락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당선이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더 현재는 거의 뭐 5% 이상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더 높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40, 44%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50에서 48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5% 이상 현재 차이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일 중요하겠죠. 한국은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수출 제한 국가, 그러니까 수출이 되게 중요한 국가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서 원 달러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달러가 확 떨어졌을 때 수출도 좀 하락을 하죠. 그다음에 원 달러 이렇게 좀 오르면 수출도 같이 좀 비슷한 추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1,000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 것처럼 1,100원 선에서 하는 게 가장 우리나라 수출로 볼 땐 좋은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증권 투자를 보면 현재 올해 들어선 좀 많이 줄었는데요. 이게 뭐 다시 또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네, 그 시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리스크 위험하다는 게 이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냐라는데 현재 4천억 달러 이상을 현재 갖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하고 600억 달러 현재 돼 있고 중국하고도 돼 있고 그 캐나다하고도 했었고 일본하고는 현재 끊어지긴 했었지만요. 뭐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그 달러 일로 인한 외환 보유액 위기는 현재로서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는 이런 달러 어떤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이제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자산 규모 같은 게 보시면 미국, 유로존, 일본들이 다들 이제 달러를 챙겨놓는 거죠. 혹시 위기가 왔을 때 이 달러를 갖고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대외적인 이런 불안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그래서 달러가 좀 현재 아까 보신 것처럼 1,200원을 넘는 그런 식으로 좀 그 높게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019년과
20년을 보면 예측입니다. 네, 3, 4분기는 특히 예측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갈 가능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1 기준을 보시면 1분기에 1194원, 2분기는 1220원. 그때 이제 3, 4분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1200원 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낮기는 하죠. 왜냐면 이제 달러는 사실은 1원 차이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조단위 뭐 이런 돈이 단위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왕이면은 한 12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혹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이게 1,300원, 1,400원까지도 1,500원 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좀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